캄보디아, 그리고 한국의 침묵 없는 응답. 새벽의 바람은 평소와 달랐다. 푸놈펜의 항구 길목, 야자수 사이로 스치던 평온은 어느 날 갑자기 깨졌다. 화면 속에 잡힌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얼굴들, 겁에 질린 젊은 남녀, 손목에 남은 케어를 떼운 자국, 그리고 카메라를 응시할 수 없을 만큼 휘어진 눈빛. 그들이 말한 것은 단 하나였다.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제 그 말은 더 이상 개인의 절규가 아니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된 영상과 내부 고발자의 증언은 하나의 선을 넘었다. 국경을 넘어 유통되는 범죄 경제는 지역사회의 뼈대를 잠식했으며, 그 정점엔 중국 국적의 조직화된 범죄 생태계가 있었다. 그들은 가짜 채용 공고로 젊은이들을 유인하고, 감금과 고문으로 노동을 추출하고, 온라인 사기와 암호화폐 세탁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다. 그리고 그중 한국인이 희생되자 서울의 침묵은 깨졌다. 일장 경보 경계에서 명령으로 마이너스 사전 차단 편. 서울 정부청사 지하 상황실. 모니터들이 켜지기 전 더 먼저 움직인 것은 사전 차단 지침이었다. 외교부 영사 안전과 재경팀, 코트라, 국정원 현지 라인으로 이어지는 전용망을 통해 캄보디아 전역의 교민단체, 기업 연락망에 1단계 저강도 경보가 비공개로 하달됐다. 핵심은 구술이었다. 현금 예치금 분산 회수, 인력 이동 준비. 잔혹한 범죄 생태계를 건드리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서민과 기업의 자금과 동선이라는 걸 한국은 오래전에 배웠다. 푸놈펜 시아누쿠빌의 우리 기업 담당 재무팀은 즉시 액션 플랜을 열었다. 회계는 긴급 현금 흐름표를 재산출하고, 자금팀은 법률 위험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치 자금을 은행별, 국경별로 분산 회수하기 시작했다. 현재 예치된 자금 중에는 프린스 은행 계좌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상적 결산 형태로 인출 요청을 쪼개고, 안전도가 높은 대체 금융기관과 한국 본국 계좌로 순차 이체를 걸었다. 거래 알람은 야간 분산, 수취 계좌는 미리 준비한 다중 바스켓,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빠르게. 동시에 교민 대상 그레이 에어 알림이 나갔다. 목표는 공포가 아닌 준비였다. 여권 비자 항공권 전산 사본을 클라우드에 백업, 현금 최소 3일분, 통신 예비 수단에서 IMESIM 확보, 숙소를 이틀 단위로 변경 가능하도록 예약 옵션 전환.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는 학교 출석 증빙용 서한과 동시에 비상 귀국 시 학사 공백 최소화 가이드가 붙었다. 대기업 주재원 아파트에는 층별 대표를 지정하고, 엘리베이터 고장, 정전 대비 계단 대피 루트를 현장 사진과 함께 공유했다. 물류, 건설, IT 업종 현장은 프로젝트 진척률보다 인명, 데이터 보호가 우선이었다. 서버실은 즉시 로그 암호화와 원격 스냅샷 백업, 노트북은 전량 풀 디스크 암호화 후 자산 태깅, 현장 창고는 고가 장비를 낮은 식별성 포장재로 갈아입혔다. 통근 버스 노선은 변칙 라우팅으로 교체, 픽업 포인트를 하루 단위로 바꿨다. 경비업체에는 비무장 방호 가시적 충돌 회피 원칙을 재강조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 등록 정보를 최신화하고, 개별 연락이 어려운 취약군, 유학생, 1인 자영업자, 단기 체류자에게는 메신저 브로드캐스트 대신 10일 콜백 라인을 열었다. 지금 당장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떠날 수 있을 때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들고 떠날지 확인하십시오. 콜 스크립트는 간결했다. 공포를 키우지 않으면서 행동을 끌어내는 문장만 남겼다. 재정, 보험 라인은 더 촘촘했다. 국내 손보사와 협조해 단기 체류자도 의료, 항공 변경 위약 비용을 부분 커버받을 수 있도록 약관 해석 가이드를 배포했고, 카드사는 위험지역, 현금 서비스 한도 상향과 수수료 감면을 72시간 한시 적용했다. 이 모든 조치는 공표하지 않았다. 공개는 관성, 보안은 설계였다. 그 사이 국정원, 경찰, 사이버 수사대,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자금 급류의 방향을 먼저 꺾었다. 의심거래 스코어가 높은 지갑군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향하고, 거래소, 결제대행 사피지의 행동 규약을 통지했다. 캄보디아발 고액, 고빈도 이체는 자동으로 지연 심사에 걸리고, 우리 국민 계정의 비정상 로그인은 즉시 잠금 몇 시간만 벌어도 현장에선 하루를 번다. 준비는 6시간이 걸렸다. 그 6시간 동안 푸놈펜의 몇몇 사무실은 불이 꺼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서류를 스캔했고, 누군가는 하드 케이스에 비상 USB를 넣었다. 아이들은 평소처럼 잠이 들었지만 현관문 옆에는 작은 캐리어가 세워졌다.
서울의 콘솔 앞에서 지휘관은 짧게 말했다. 좋습니다. 사람, 돈, 데이터, 1차 방어선 확보. 이제 우리는 움직인다. 그리고 그때서야 모니터들이 동시에 켜졌다. 수개의 위성 센서, 실시간 통신 해석, 블록체인, 트래픽 추적, 현장 침투 특수전 부대의 동기와 모든 톱니가 소리 없이 맞물렸다.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 사람을 구하고 범죄 생태계를 동결한다. 준비는 조용했고 실행은 더 조용할 것이다. 그러나 결과만은 누구도 외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장 수술 작전 개시. 정확하게, 그리고 아무 소리도 없이. 새벽 3시 42분 서울 합동지휘본부의 대형 스크린에 붉은 점 하나가 전멸했다. 확인, 여론 이상 감지. 목표군 12개소.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성의 눈, 하늘에서 열린 해부도, 캄보디아 남부 정글로 뒤덮인 경제특구 상공 500km. 원래 농업 지도를 작성하던 한국의 미세위성군 KI-3는 이날 전혀 다른 명령을 받았다. 농업 대신 인간의 흔적을 추적하라. 알고리즘은 단 10분 만에 재학습을 끝냈다. 정상적인 산업단지의 10분포는 고른 곡선이다. 그러나 12곳에서 포착된 것은 맥박 같은 전멸이었다. 지하 서버, 불법 채굴기, 쇠파이프 천장 밑에서 발생하는 규칙 없는 열 진동, 그것은 숨겨진 생존자의 체온이었다. 서울 지휘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됐다. 여기가 그들의 심장이다. 사이버 수사대, 보이지 않는 전장의 진입. 지상에서의 첫 번째 공격은 총이 아니라 코드였다. 한국 사이버 수사대는 갱단이 사용하는 암호화폐 지갑군을 역으로 추적했다. 3만 건이 넘는 거래 로그가 동시에 뜨자 AI는 즉시 패턴 매칭 알고리즘을 실행했다. 지갑군 23-B에서 이상 거래, 블록체인 동결 프로토콜 작동, 트랜잭션 해시값 역산 완료, 계좌 6개 실시간 추적 가능.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돈줄을 먼저 끊는다. 갱단의 서버는 3분 만에 데이터 과부하로 끊겼고 현장 지휘선은 통신 두절. 캄보디아 남부의 어둠 속에서 그들은 이미 눈과 귀를 잃고 있었다. 지상 특수팀, 그림자처럼 내려오다. 현지 시간 4시 11분. 하늘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소형 화물기에서 분리된 스텔스 드론 6기가 어둠을 가르며 내려왔다. 각 드론은 적외선 스캐너와 실시간 위성 링크를 연결한 입체 정찰망을 형성했다. 지상에는 이미 UDT-707 특수전 요원 24명이 침투 루트를 확보 중이었다. 그들의 헬멧 HUD에는 실시간으로 위성 정보, 심박 센서, 구조자 위치가 투사되고 있었다. 0.7초마다 재계산되는 경로, 요원들은 숨소리조차 타이밍에 맞춰 내쉬었다. 명령 대기. 목표 A-2 구역 접근 중. 경계 인원 5명. 무기 확인. 사살 불필요. 제압 후 결박. 짧은 교신 뒤 화면엔 단 한 줄이 떴다. 그림자 단계 개시. 그림자 단계 40분간의 전투. 작전은 총 12개 거점에서 동시에 시작됐다. 총격은 단 한 발도 울리지 않았다. 침묵은 오히려 전투의 절정이었다. 요원들은 전기 충격 완화용 글러브로 경비병을 제압했고 철문은 소음 억제 절단기로 절개됐다. 지하 3층 통신실에선 사이버 수사대가 송신 노드를 해킹하며 현장 요원들의 생체 신호를 위성으로 동기화했다. 한 요원이 속삭였다. 포로 감지, 심박수 약 60 다수 존재. 접근한다. 전원 스텔스 유지. 잠금 해제 코드가 입력되자 철문이 미세한 압력음과 함께 열렸다. 내부는 숨막히는 침묵, 어둠 속에서 눈빛이 번쩍였다. 감금된 사람들, 손목엔 구리선, 눈엔 두려움. 한국 정부입니다. 안전합니다. 그 순간 몇몇은 울지도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울음 대신 한 남자가 굳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우린 여기서 매일 속였어요. 밤낮 없이 다른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요원은 그를 끌어안으며 짧게 말했다. 이제 당신은 속지 않아도 됩니다. 지휘본부 0.7초의 결정. 서울 지휘센터의 AI 모니터엔 생존자들의 체온 맵이 떠 있었다. 온도가 하나둘씩 정상으로 돌아가자 지휘관은 고개를 떨구었다. 좋아. 전원 확보. 하지만 만족할 수 없었다. AI가 경고를 띄웠다.
도주 열차량 감지 북서쪽 라오스 방향. 즉시 추적 위성이 전환되었다. 10패턴 5대, 좌표 13도 33부, 속도 시속 72km. 지휘관은 명령했다. 3호 드론 편대, 교차 추적 모드, 도주 경로 예측, 확률 계산 시작. 2.7초 후 화면에 출력된 문장. 차량 4대, 11분 후 포획 가능. 현장 요원이 짧게 대답했다. 확인 끝까지 간다. 정적의 끝, 새벽의 함성. 40분 만에 모든 거점이 확보됐다. 사상자는 없었다. 적은 무너졌고 피해자는 풀려났다. 캄보디아 남부의 정글은 마침내 조용해졌다. 새벽 5시 3분. 동이 트기 전 헬멧 카메라가 마지막 장면을 기록했다. 지상에서 구조된 사람들, 어둠을 뚫고 올라오는 빛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누군가 속삭였다.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우릴 진짜로 구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늘 위에서는 여전히 위성이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울의 스크린에 단 3단어만이 남았다. 작전 종료 전원 생존. 삼장 사이버 포위전 금융통신의 지붕을 탔다. 군사적 침투와 동시에 벌어진 것은 정보전이었다. 한국의 사이버 부대는 갱단의 디지털 심장을 겨냥했다. 블록체인 거래를 감시하는 AI는 깜짝 놀랄 속도로 지갑 주소를 식별하고 연관된 쉘 회사와 익명 거래소를 일괄 표적화했다. 단 몇 시간 만에 3,000개가 넘는 지갑이 동결되었고 12억 달러 규모의 자금 흐름이 사실상 차단되었다. 동시에 통신망에는 역펄스가 흘렀다. 합법적 민간 네트워크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불법 중계기와 라우터를 과부하시켜 갱단 내부 통신을 마비시켰다. 조직은 눈앞에서 자산을 잃었고 내부 불신은 폭발했다. 암호화된 채팅방엔 누가 우리를 팔았는가라는 의심이 퍼졌고 내부 파벌 간의 충돌이 실제 폭력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심리전은 치밀했다. 정보를 조작해 내부 분열을 촉발시키는 단계까지 계산되었다. 사장 구출의 얼굴들, 그 뒤의 풍경. 구조된 이들 중 일부는 한국인이었지만 다수는 태국, 베트남, 필리핀, 중국 본토 출신이었다. 그들 각자의 상처는 달랐지만 공통된 말이 있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기능이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되찾아야 했다. 한국의 태스크포스는 단지 문을 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심리치료, 법적 절차 지원, 가족과의 재결합까지 이어지는 회복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했다. 지역사회에는 충격이 남았다. 범죄 경제에 의존하던 소규모 마을들은 갑작스러운 수입의 단절을 맞았고 일부 지자체는 패닉에 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 주민들은 한국의 행동을 지지했다. 우리는 처음으로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 일어섰다라는 메시지가 소셜미디어를 타고 번졌다. 에필로그 잔의 위의 질문들. 한국의 개입은 국제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 국가의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정보력과 재량권은 어떻게 국제법과 조화를 이뤄야 하는가? 동시에 아시안의 여러 국가는 새로운 안전 협력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한국의 방식은 감정적 응징이 아니라 과학적 해체였다. 정확성, 통제, 그리고 최소한의 인명 피해를 원칙으로 한 작전이었다. 그러나 승리는 완전한 마무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범죄 생태계가 재편성되지 못하도록 국제적인 제도 보완, 현지법 집행의 개선, 그리고 피해자 보호 체계의 강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이 만든 선례는 아시아 각국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지만 동시에 책임과 협력의 틀을 다시 쓰는 작업도 시작되었다. 이번 기회에 범죄의 뿌리를 뽑아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아시안의 국가들 간의 공조가 필요하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주세요.